MZ세대와 함께하는 에어팟 맥스 3개월 리뷰, 롱텀 리뷰. MZ세대가 뒤에서 춤을 추고 있다. 아, 지나가 MZ세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맥스에 대한 영상을 한번 다시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요 에어팟 맥스를 작년에 국내 출시 전에 홍콩판 모델로 정말 어렵게 구했었어요. 컬러도 고를 수가 없었어. 스페이스 그레이 하나밖에 없었거든. 근데 당시 그 12월에 나갔던 언박싱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옆으로 까고 뒤로 까고 앞으로 까고 정말 거의 돌려까기였죠. 근데 3개월 넘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살짝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가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에어팟 맥스에만 손이 가고 얘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단점을 다 합쳐가지고 현실적인 에어팟 맥스의 3개월 사용기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지금 에어팟 맥스를 사도 될까요?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단점이라고 느꼈던 부분부터 얘기해 볼게요. 바로 여기 이 케이스, 이 스마트 케이스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처음에 제가 막 브래지어 닮았다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철이 없었죠.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만듦새가 좋은 케이스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간 애플이 스마트라고 이름 붙인 액세서리들을 얼마나 비싸게 팔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패드용 스마트 커버가 59,000원, 아이패드 에어용 스마트 폴리오는 99,000원. 그러니까 이 에어팟 맥스를 719,000원으로 만드는데도 이 구성품이 상당히 일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에어팟 맥스는 전원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쓰지 않을 때도 꺼둘 수 없다는 거죠. 대신 이 스마트 케이스에 낑낑 넣어서 이렇게 딱 닫아주면은 자동으로 초절전 모드로 전환돼서 배터리 잔량을 최대한 오래 보존해주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것이 참으로 귀찮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배터리가 계속 소모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애플 기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상태로 켜져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아이폰한테 잡으려고 시도하고 아이패드에 잡으려고 시도하고 이 기기 저 기기 연결을 시도하면서 정신을 차리면 얘가 방전되어 버리는 거죠. 에어팟 맥스 자체의 배터리 시간이 원래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에어팟 맥스가 스펙상 ANC를 켠 상태에서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0시간 정도 음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훨씬 배터리가 작고 가벼운 비츠 솔로 프로도 ANC 모드에서 22시간 음악 재생이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얘는 출시된 지 2년 정도 넘지 않았나? 훨씬 예전에 출시됐잖아요. 그리고 100g 이상 가벼운 소니 1000X 마크 4는 ANC 모드에서 최대 30시간 음악 재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놈의 에어팟 맥스는 크기와 무게에 비해 기본 배터리 시간도 짧은데 그냥 놔두면 배터리가 계속 알아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스마트 케이스에 난 이거 너무 번거로워.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실사용 환경에서는 배터리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여기 같이 가지고 온 이 비츠 솔로 프로의 전원 방식이 정말 편하거든요. 얘는요, 여러분, 이렇게 접으면 꺼지고 펴면 다시 켜지는 구조예요. 이게 진짜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접었을 때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케이스 없이 이 상태로 가방에 그냥 쑥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근데 케이스에 보관하지 않는 상태로는 이걸 접을 수도 없고 어딜 좀 이 상태로 가지고 다닐 수는 없죠. 접히지 않으니까 컴팩트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도 지적했지만 이 케이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머리 닿는데.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케이스에 착용을 한 상태에서 딱 보시면은 오염에 가장 취약한 이 부분을 절대 보호해주지 않아요. 여기 정수리에 닿는 캐노피 부분이 니트 소재인데 여기가 밖으로 드러나는 설계잖아요. 근데 이거를 1년, 2년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케이스에 넣어둔 상태에서도 계속 오염에 노출되고 이렇게 캐노피 부분을 잡고 이렇게 들고 다닐 때마다 손대가 계속 묻을 수밖에 없었죠. 정말 초조한 일입니다.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의식이 되진 않는데 얼마 전에 유니피디가 구입한 실버 컬러는 이 부분이 정말 새하얗거든요. 오염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유니피디랑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무게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비츠 솔로 프로가 267g, 그리고 소니 1000X 마크 4가 254g, 에어팟 맥스 384.8g. 비츠보다는 약 118g 정도 무겁고 소니보다는 약 130g 무거워요. 일단 앞자리가 다르잖아. 처음에는 제가 박스에서 딱 꺼내서 손으로 들어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었잖아요. 너무 무거워서. 근데 에어팟 맥스에서 가장 기적적인 부분이 여러분 이 착용감이에요. 실제로 써보면 정말 써볼게요 한번.
무게 분배를 어떻게 한 건지 실제 무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져요. 저는 지금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 에어팟 맥스를 착용을 합니다. 촬영이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이제 원고 쓰고 하다 보니까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착용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계속 여기 있었던 이 소니랑 이제 비츠 제품을 계속 오랜 시간 써왔었는데요. 정말 놀라워요. 에어팟 맥스가 훨씬 무거운데 여기 정수리 쪽에서 뭐랄까? 나를 좀 짓누른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당연히 200g대 헤드폰을 쓴 것보다는 무거워요. 뭐 이것보다 더 가볍게 뭐 느껴진다 이러면 굴하겠죠? 근데 장시간 착용을 해도 귀 주변이 조금 뻐근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무게감 때문에 그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외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이어컵 자체가 크고 이어패드 소재가 되게 말랑말랑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귀에 딱 붙는 그 귀걸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에어팟 맥스를 착용을 해도 귀걸이 때문에 이 뭐랄까 거슬린다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유니 PD도 이제 에어팟 맥스 유저에 합류를 했거든요. 지금 한 달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자, 이 자리에 불러서 그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가방을 들고 나오셨네요. 아, 제 출근 루틴이거든요. 아, 혹시 이렇게. 컨셉 충인가요? 네. 뿅! 뿅! 한 달째 쓰고 있는 에어팟 맥스 실버 컬러입니다. 아, 너무 예뻐. 한번 써서 보여주시죠. 근데 솔직히 이게 제일 예쁘긴 해요. 저 컬러별로 다 써봤거든요. 이게 제일 예쁜 거는 팩트예요. 네.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작업용으로 준 그 비츠 솔로 프로도 있었고 본인도 에어팟 프로를 사서 그쵸.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저 비싼 걸 또 추가로 구입한 이유 말해주시죠. 사실은 되게 개인적인 이유인데 제가 여기 정수리가 여기가 산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도깨비처럼. 그래갖고 이런 거를 끼면 여기에 무게가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써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만 닿아요. 그 뾰족하게? 네, 뾰족하게 여기만 너무 눌러서 너무 아파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메쉬 소재다 보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이거 말고는 대체제가 없어서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전혀 통증이 없고 그 외 무게감 같은 거는 어때요? 무게감도 진짜로 드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썼을 때 무게감이 전혀 무겁지 않고 또 얘의 경우에는 얘가 온이어라서 맞아. 오래 끼고 있으면 귀가 이렇게 구겨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얘는 머리도 정수리도 안 누르고 귀도 안 눌러주니까 사실은 완벽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제품 완벽하다? 그러니까 제가 불편했던 부분은 얘가 다 개선을 해준 거죠. 에어팟 프로는 오래 끼면 이압감이 좀 심하고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귀 안쪽이 좀 피로하죠. 뻐근하고. 네네. 이거는 또 오래 쓰고 있으면 머리와 정수리가 귀가 아프고. 근데 얘는 이압감도 없고 얘도 안 아프고 얘도 안 아프고. 의외로 유니 PD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거의 착용감 때문에 산 90% 거예요. 착용감이다. 네, 음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착용감 때문에 산 거예요. 이게 조금 무게 분산을 한답시고 넓은 부분을 커버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더 많이 망가져요. 눌리는구나. 네, 머리가 진짜 그러니까 얘는 여기만 누르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눌러요, 머리를. 헤드밴드처럼 진짜 머리띠 한 것처럼 이렇게 누르지. 여기도 다 누르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정수리를 보세요. 제가 아침에 드라이를 했거든요. 납작. 근데 납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헤어스타일을 조금 해치는 경향이 해치는 있다. 경향이 있다. 네, 그러면 유니 PD님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얘는 거의 화이트 컬러예요. 이 캐노피 부분이 오염 문제는 없나요? 전 사실 이 캐노피 부분은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아요. 오염이 된 적도 별로 없고 어디 딱히 닿는 부분도 없어서 근데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여기 이게 이렇게 꼈을 때 워낙 크다 보니까 보세요. 네. 여기 턱이 닿는구나. 바로 닿아요. 그럼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했을 때 그 화장품이 그쵸. 묻겠네. 저는 메이크업 안 해서 다행이지. 근데 아마 선크림이 이미 많이 묻어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그치. 그리고 조금만 더 숙이면 입도 닿아요. 그럼 립스틱이나 립밤이 묻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저는 얘를 밖에서도 끼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뭐 장을 보다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빼잖아요. 근데 얘로 보여드릴게요. 소니 1000X 마크 4 이런 애들은 끼고 있다가 빼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놓으면 납작하게. 돼요. 그럼 어디 닿지도 않고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는데 에어팟은 안 되나? 맥스는? 얘는 이상하게 오른쪽을 이렇게 딱 꼈을 때 이렇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이상하다.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요. 반대로 껴야 되는구나. 반대로 껴야 이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못 끼는구나. 네. 나 이건 처음 알았네. 그래서 사실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많은 분들이 쓰는 약간 기본 자세거든요, 이게. 이게 이렇게 납작하게 뒤집어 놓는 게. 하는 게.
근데 얘가 그게 안 되는 게 조금 많이 치명적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럼 이어 패드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게 사실 여기 이어 쿠션 부분이 되게 색깔이 밝잖아요, 실버 컬러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가 묻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염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자,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디다가 놓은 적도 없고 케이스를 항상 끼우고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오염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묻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 제품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솔로 프로를 저도 1년 정도 이거 되게 많이 썼거든요. 전 되게 만족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얘도 화이트 컬러다 보니까 크림 컬러라서 여기 이어 쿠션 부분이 새까맣게 이제 이염이 되고 조금 마모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의 헤드폰들이 여기가 교체가 잘 안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톡 떼가지고 추가로 구입을 해서 바꾸면 되거든요? 물론 겁나 비싸. 85,000원인가 그렇기는 한데 여기가 마모가 되거나 오염이 됐을 때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장점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가 더 걱정되거든요. 이게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일 오래 써본 데가 3개월밖에 아직 안 됐으니까 그거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3개월 동안은 더 늘어난다는 느낌은 아직은 없었어요. 이거는 언젠간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나중에 되게 그 캐노피 게이트 같은 거 올 수도 있어. 늘어났다. 스타킹이냐, 물어달라, 뭐 이렇게 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요거는 그냥 살짝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별건 아닌데 이 안쪽에 그 LR로 오른쪽 왼쪽이 되게 크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에어팟 맥스가. 그래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다른 제품에 비해 오른쪽 왼쪽이 착용하기 전에 구분이 되게 잘 된다는 거. 근데 나는 그게 싫었어. 얘랑 맥북을 같이 가방에 넣은 적이 있거든. 둘이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아주 듣기가 싫었습니다. 음질 관련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저음 강조가 좀 안 되어 있고 좀 평평한 소리가 난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정확히 맞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저음 강조가 돼서 좋을 게 없어요. 귀만 아프고. 그리고 얘가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잘 되니까 개 잘 되지. 너무 잘 되고 소리가 되게 선명해요. 맞아요.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음량을 반 이상으로 올리고 들으면 진짜 공연장에서 듣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몰입도가 있다는 거지. 주변은 조용하고 선명하고 소리만 그러니까. 나를 향해 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 플랫한 사운드가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는 노캔 덕분인가 보다. 그쵸? 노캔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궁금한 게 가방은 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네네. 다른 애들에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 세로로 길게 접히거든요. 안 접히죠, 얘는? 얇게? 그렇게 말할 수도 네.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쏙 들어간다고? 네. 뚱뚱하지 않아서? 난 접히지 않아서 되게 불편한데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그리고 뭔가 멋있지 않아요? 이 상태로 잠깐 꺼낸다? 봐봐. 프라이탁에서 봐봐. 이 전형적이지? 프라이탁 가방에서 샥 에어팟 맥스를 꺼낸다. 전형적인 멋있잖아요. 힙스터지. 자, 가방 들고 힙스터분 퇴장해 주시죠. 오늘 감사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네, 유니PD도 노이즈 캔슬링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노캔 성능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찍었던 언박싱 영상에서는 뭐 그냥 노이즈 캔슬링 뭐 소니랑 비슷하다, 기대를 너무 크게 했었는지 쏘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에어팟 맥스의 노이즈 캔슬링은 쓰면 쓸수록 좋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써본 제품 중에 제일 좋아요. 집에서 써보고 카페에서 써보고 사무실에서 써보고 사용하는 환경이 더 다양해질수록 에어팟 맥스의 노이즈 캔슬링이 좋다는 게 체감이 됐어요. 기존에 쓰던 소니 1000X 마크4도 워낙 좋기 때문에 얘보다 무조건 더 좋았다! 막 이렇게 우열을 가려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상황에서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에어팟 맥스가 드라마틱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어떤 제품을 쓰셨던 에어팟 맥스를 실제로 사용해보시면 이 제품의 ANC 경험이 역대급이라는 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음질에 대해서 얘가 정말 논란이 많죠. 심심하다, 밋밋하다, 캐릭터가 없다, 이 가격을 지불할 만한 사운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어팟 맥스의 음질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해버릴 수도 없거든요. 제가 사운드에 대해서 막 잘난 척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매일매일 사용한 개인적인 청음 경험에서의 장점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음량을 높이거나 고음을 들을 때도 굉장히 사운드가 편안하고 귀가 피로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음에서 베이스가 좀 둥둥둥 거리면서 잡아주는 맛, 듣는 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것도 맞는데 고음이 참 좋아요. 이런 거를 해상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깨끗하고 명료하고 듣기 좋은 사운드고요. 화이트 노이즈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음질의 캐릭터가 취향에 안 맞으실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음악도 듣지만 이걸로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저희 뭐 유튜브 영상 편집본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단순히 음악 감상 용도보다는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각종 멀티미디어 감상용으로도 모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운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아무 때나 손이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방구석 리뷰룸님과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름처럼 기존 에어팟의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 경험을 맥스로 끌어올린 제품이다 라고 결론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팟과 비슷한 캐릭터의 사운드에 71만 9천 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을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밖의 특징들 몇 가지 더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주변 소리 모드는 지금 현재 어떤 오디오 제조사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넘사벽의 영역이죠. 이질감 거의 없고 하루 종일 주변 소리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고요. 정말 사람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온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예요. 그리고 공간 음향 기능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사실 처음에 테스트 음원 들어보고 우와 했는데 한국에서 제대로 써볼 수 있는 콘텐츠가 없어서 저는 3개월 쓰다가 이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도 까먹었어요. 솔직히 에어팟 맥스를 사면서 공간 음향이 메리트가 되는 상황은 특히 한국에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통화 품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요즘은 화상회의할 때 거의 에어팟 맥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에어팟 맥스로 통화를 했을 때 그냥 아이폰을 손으로 이렇게 들고, 또 옛날 사람 같네, 손으로 들고 통화를 할 때보다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여기 버튼 하나와 디지털 크라운으로 이루어지는 이 직관적인 조작 UI에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걸 옆으로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을 돌려가지고 음량을 높이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재생을 하고 정지를 하고 이런 컨트롤 조작이 너무 편하고 금방 손에 익었어요. 소니 같은 제품에 적용된 터치 컨트롤도 좋았지만 이 버튼 조작이 더 직관적이고 오작동이 없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팟 맥스 라이트닝으로 충전해야 됩니다. 여전히 정말 짜증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아이폰이든 뭐 갤럭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에어팟 프로 모두 무선 충전기로 충전을 하는 방향으로 세팅이 됐는데 에어팟 맥스 때문에 라이트닝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얘도 정말 여러분 그냥 얼핏 보기 얼마나 USB-C 들어갔을 법하게 생긴 제품입니까? 라이트닝 들어간 게 상당히 불편해요. 애플에서 만든 얘네 둘 아니면 어떤 오디오 기기가 라이트닝으로 충전을 하냐고요. 굉장히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어팟 맥스 구성품도 조금 박한 것 같습니다. 소니 1000X 마크4는 케이스는 물론이고 충전 케이블, 그리고 유선 케이블, 항공기용 어댑터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에어팟 맥스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 스마트 케이스랑 충전 케이블 이렇게만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71만 9천 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에어팟 맥스 지금 사도 되나요? 에디터 H님 추천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지 저의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저는 에어팟 맥스를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제대로 써봤더니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람을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기기예요. 특히 저처럼 애플 기기를 여러 개 사용하는 사용자한테는 놀라울 만큼 자연스러운 연동성을 제공합니다. 연결 빠르고 노이즈 캔슬링 뛰어나고 디자인 훌륭하고 고급스럽고 통화 품질 좋고 소리 깔끔하고 전반적으로 빠지는 데가 없이 모든 기능이 80점 이상이라서 자연스럽게 얘한테만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헤드폰도 바로 전원만 켜면은 제 맥북이랑 아이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에어팟 맥스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장점을 상쇄시키는 게 바로 뭐겠어요? 돈이요, 가격. 맞아요. 71만 9천 원이라는 폭력적인 가격입니다. 저는 가격 가지고 막 가성비 이러면서 꼬투리를 잡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너무 비싸. 만약에 누군가 지금 경함이야, 나 음악 감상용으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좀 추천해줄래? 라고 한다면 저는 소니 1000X 마크4를 추천할 것 같아요. 가격 대비 훨씬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쓰는 제품 중에서 에어팟 맥스만큼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에어팟 맥스는 비싸니까 사지 마. 에어팟 맥스를 산 사람은 호구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알루미늄 바디의 마감이나 디자인, 연결성, 노이즈 캔슬링 성능 이런 거 전부 다요. 그러니까 이 에어팟 맥스의 가치를 음향 기기에만 두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젯, 스마트 가전기기로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71만 9천 원의 가치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한테는 추천합니다. 뭐 그래도 70만 9천 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지만 또 막상 여러분 얘를 제대로 써보시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마땅히 없다는 사실에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에디터 H의 에어팟 맥스 3개월 사용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의견은 모두 다를 수 있어요. 분노하지 마시고 댓글에서 지적인 여러분과의 토론 나눠보아요. 실제로 에어팟 맥스를 사용하시는 다른 분들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댓글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맞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거 나도 이제 그런 회의감이 들어. 대표님이 그랬거든. 네가 이 말 한다고 애들이 구독해 줄 것 같냐. 하지만 유익했다면 해주시겠죠? 여러분 잘 부탁드릴게요. 홍콩판 에어팟 맥스 3개월 사용기였습니다.